네, 오늘은 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또 세 번째 시간, 갖고 싶다면 무엇인지부터가 알자. 주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 소리가 잘 들리시면은 한번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체크 한 번만 할게요. 네, 입니다. 네, 혹시 듣다가 소리가 좀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피드백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갖고 싶다면 무엇인지부터 알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다들 갖고 싶은 거 있으실 겁니다. 네, 갖고 싶은 거 있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갖고 싶다면 바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돈 부자에 대한 생각인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다들 돈과 부자 하면 좀 어떤 거 떠오르시는지 한번 이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뒤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성공학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세근이라고 하고요. 제가 전에는 좀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뒤에 좀 심리 쪽으로 상담 일을 했었고요. 그 뒤에는 제가 뭐 여러 책들도 보고 또 여러 경험을 하면서 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사업가로 그다음에 프리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자소성가 공부방에서 정혜연 및 코칭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좀 돈 부자 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좀 떠오르는 이미지나 좀 떠오르는 뭐 물건이나 생각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성님께서 멋진 스토어 좋은 집 좋습니다. 네. 다들 좀 시간이 걸리시고 좀 너무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좀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현주님께서는 비싼 차, 한강뷰 아파트, 하고 방 4칸 집, 이라고 다들 갖고 싶은, 되고 싶은 모습들을, 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이 돈과 부자에 대해서 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문화나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뭐 전래동화나 이야기들에도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영화 유명한 동화가 있죠. 또 흥부와 놀부 이렇게 있는데 흥부는 굉장히 가난하고 놀부는 굉장히 돈이 많았고 부유했어요. 그런데 놀부는 이제 흥부가 이제 막 딸을 달라고 왔는데 오히려 막 운전박대하고 내치고 굉장히 박한 모습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서양에서는 그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굉장히 돈이 많지만 구두쇠에다가 남한테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좀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나 인식이 되게 팽배해요. 그리고 굉장히 돈 욕심, 이제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돈을 탐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야. 좀 윤리적으로,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기 쉬울 것 같아. 약간 이런 인식이 약간 무의식적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한테도 뭔가 돈 얘기를 꺼내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고 약간 좀 하면은 좀 윤리적으로 좀 어긋날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 부자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지가 않고 부자는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프레임들을 많이 씌우는 게 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권에 다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막 "돈을 행복으로 살 수 없어."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막 부자하고 돈 많은 모습 상상하고 굉장히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면에는 이 돈과 부자에 대해서 좀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쪼끔 더 바꿔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음 우리가 막 "가난이 대물림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먼저는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부자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1 번, 그리고 "내 자식은 나랑 좀 비슷한 경제 상황에 처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2 번, 그리고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가난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3번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다들 "내 자식은 나보다 부자가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네, 다들 긍정적으로 "내 자식은 나보다 부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많이들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 성공학에 대해 관심 있고 배워하고 싶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긍정적이고 뭔가 '성장하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바깥에 나가면요, 우리가 그냥 문 밖에 나가기만 하더라도 '내 자식은 나보다 못 살 것 같다.'라고 투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랑 비슷하거나 못할 것 같다.'를 대부분으로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좀 '대물림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난도 사실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갑자기 이런 햄, 햄 사진이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한 남성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 부인의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해 먹을 때 이렇게 칼로 여기 있는 햄을 이렇게 막 얇게 이렇게 썰어서 이거를 뭐 프라이팬에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먹긴 하는데, 아내가 좀 요리를 할 때마다 좀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겉에 있는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썰었을 때 이렇게 네모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국 같은 게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잘라서 굽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가장자리를 왜 자르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남자가 자랐던 때에는 이걸 그냥 그대로 구워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구울 때 가장자리를 왜 자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 이거 우리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거 잘라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여기를 먹는 게 뭔가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인의 어머님, 이제 장모님을 찾아간 거죠. 이제 장모님을 찾아가서 인제 "햄 구울 때 이 가장자리 왜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모님도 얘기하는 게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나도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또 더 해결하기 위해서 장모님의 어머니를 또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갔더니 어머니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가야겠다."라고 해서 장모님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그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이 작아 가지고 이 가장자리를 잘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짜잘짜잘한 거 하나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가난이라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뭐 부유하고 돈이 많은 집안에 있는 그 자식이 거기에 있는 돈을 단지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이렇게 돈에 대한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에 따라서 부자, 가난한 자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분은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동시에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음 로버트 기요사키의 실제 아버지는 이제 가난한 아빠에 속하고 로버트 기요사키랑 친한 친구라는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마이크의 아버지는 굉장히 사업가고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랑 기요사키 두 분이 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뭐 돈을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기요사키가 느낀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같은 아버지이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 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정반대였어요. 이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뭐 안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기요사키 친구인 마이크의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랐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또 좀 더 사업이나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 두 분이 이렇게 달랐어요. 그 결과 이분은 깨달은 거죠. 이제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가 어떤 게 다르고 이런 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막 "가난은 어쩔 수가 없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막 "가난은 정신병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시겠죠. '아니 내가 가난한데 이게 정신병이라고?' 약간 오히려 막 적대감도 올라오고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작성한 그 책을 쓴 조셉 머피라는 분도 이 잠재의식의 힘에서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가난이라는 게 단순히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좀 돈을 멀게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거를 이제 걷어차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은 정신병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진짜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좀 부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내가 좀 더 부와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더 그 부와 부자를 더 멀어지지 않고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지 않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음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더 바꾸면은
내가 오히려 잠재의식을 더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재의식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팅한 값대로 내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부와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진짜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자의 특징인데, 부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뜻 그대로 진짜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부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부자의 마인드와 가난한 자의 마인드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부자 같은 경우는 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 그 부의 확신이라는 책을 쓴 자기계발서의 약간 대표 저자인 밥 프록터는 부의 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돈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돈을 벌었을 때 사실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이 내가 뭔가 만족이 된다거나 만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좀 이거를 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걸 갖고 싶고 어떤 걸 배우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사실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최종 목적지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돈을 벌기 위한 열망이라든지 내가 어떤 걸 관심 있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음. 그래서 이 부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떤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할 때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부자는 내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자는 진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요. 근데 반면에 가난한 자는 돈이 어 돈에 약간 종속이 된 그런 사람들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가난한 자는 욕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는요. 되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고 어디에 속해 있는 거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월급을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막 갖고 싶은 거, 막 좋은 차, 뭐 좋은 가방, 좋은 옷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이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사게 되죠. 그대로 사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계속 이걸 할부로 끊고 그 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고 계속 그렇게 갚아 나가다 보니까 나는 돈을 계속 여기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새로운 기회나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이 가난한 자는 내가 여태까지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만약에 내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나한테 오는 이 신용카드 청구서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내야 될 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막 쌓이면서 결국은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래서 계속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인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두려움과 욕심을 극복을 하다 보니까 음 돈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쪼끔씩
어 욕심이나 욕심을 자제해서 돈을 뭐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소득 구조 자체를 정말 그냥 소비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본을 활용해서 그게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자의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들이 흔히 또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돈이 행복을 살 수 없어.' 약간 이런 게 또 있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또 부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막 재벌집 가정은 굉장히 돈 때문에 막 싸워서 막 온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막 돈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갑자기 막 변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떼돈을 벌게 된 사람한테 막 연락을 했는데 연락 잘 안 받는다고, "아 너 변했구나. 아 진짜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네." 약간 이런 표현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 돈이 많으면 인성이 안 좋아진다.' 약간 이렇게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뭐 흔히 생각을 하는 게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있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배신을 하게 되니까 '아 그냥 돈 자체가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사실은 돈이 많으면 인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인성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음. 흔히 우리가 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그릇이 안 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 막 90%는 그전처럼 다시 돌아가거나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음 돈이 많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오히려 작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등쳐먹는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는 거나 나쁜 일을 해서 뭔가 푼돈을 벌었다면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인성들, 안 좋은 행동들이 더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더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돈이 많으면 인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원래 돈이 많으면요,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돈이 정말 많아지면 좀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저는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내가 평소에 잘 베풀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사 주고 싶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고, 부모님한테 좋은 것들을 사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만큼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주연님께서도 "베풀면서 사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우리가 흔히 막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도와주는 활동하면은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고 음 더 즐거운 마음이 들듯이, 오히려 돈이 많으면 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돈이 많으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더 솔직해져요.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더 관대해집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이제 돈이 없을 때 더 조급해지고 더 뭔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더 불행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오히려 돈이 많으면 어, 더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다시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돈 버는 게 정리하면 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돈을 버는 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에 좀 부정적이고 좀 뺏는다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뭔가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뭔가 사기를 치고 뭔가 잘못된 걸 하고 뭔가 좀 꼬시거나 유혹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돈을 번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타인의 니즈나 원치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나 회계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나 아니면은 뭐 소득이 있을 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세무 회계 전문가분들은 이런 쪽의 지식을 잘 알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또 올바르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수강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이 어떤 거를 원하고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건 단순히 남을 사기치고 뭔가 그냥 뭔가 이렇게 뺏어오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서비스를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해결하고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막 유통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뭐 중간에 이렇게 떼먹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유통도 어 그 소비자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내가 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유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 일이 진짜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 될 수 있고 진짜 남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불행하게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부와 부자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마인드셋을 같이 세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부를 이룰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먼저 내 마인드에 세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음. 먼저 이와 반대로 '나는 부를 이룰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일단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다.'라는 게 무의식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 부자를 볼 때 굉장히 뭔가 좀 똑똑할 것 같고
굉장히 자기 개발을 엄청 잘할 것 같고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할 것 같고 뭔가 잘생겼을 것 같고 이쁠 것 같고 뭔가 키도 크고 그리고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데요. 실제로 부자 만나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부자도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자들도 뭐 밥 시간 되면은 뭐 먹을지 다 고민하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밴드에 좋아요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그 요플레 다들 드시잖아요. 요플레 뚜껑 다 뜯고 그 뚜껑에 묻어 있는 거 다 이제 혀로 이렇게 드시는데 부자들도 다 똑같아요. 부자들도 다 그런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 식으로 부자도 진짜 특별할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와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일어나간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부자에 대해서 뭐 예외적이고 특별하거나 이런 인식 전혀 가질 필요 없고요.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부를 이룰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도 이 문장을 매일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한 번씩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에 충분히 각인이 될 수 있을 만한 확언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흔히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에게 닥친 상황을 부정하거나 피해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에 있어서 사실 문제나 어려움이나 역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단순히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이거 못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에게 닥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니즈와 원치를 해결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자신에게 닥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타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 노하우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자연스럽게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런 것이 돈 버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음 이런 통제권을 다른 사람 타인에게 아니면 다른 외부 상황에 넘기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부자가 되려면 여러 도전도 해야 되고 여러 시도들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부정하고 피해의식에 쌓여서 있는다면은 이룰 수 있는 게 없겠죠, 행동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통제권은 나에게 있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통제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놓여진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쉬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정말 인생을 거쳐서 막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닥쳤을 때 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겠다.'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닥친 상황이 각자 다르더라도 '내 인생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음. 이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도 막 댓글에 아무리 좋은 댓글 99개가 달리더라도 안 좋은 댓글 악플 하나 쓴 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들고 마음에 이제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 뇌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뭔가 폭넓은 시야보다는 그쪽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상황과 생각에 치우쳐서 올바르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요.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발전을 통해서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의 대표적인 게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바로 다음은 아니고 음, 좀 더 다음 회차, 좀 이후의 회차 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 마인드셋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런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 계속 바꿔나가시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짧은데요. 어, 마지막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난과 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 분은 이제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그 시대의 많은 부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결국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였어요. 가난한 사람이랑 부가 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음, 이 돈과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겠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쪽에 있는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이 나게 되고,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자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뭐 생각이나 어떤 뭐 현상들을 볼 때, 아, 내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돈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 돈에 대한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돈을 뭔가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을 이제 좋아할 때도 이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달라붙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관심을 쏟으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더 실현해서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도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돈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돈을 좋아하기도 좋아하는데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시간이 가능하면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있으면 자꾸 충동 소비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음, 저는 딱 그 수업 내용과 딱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좀 충동 소비를 하는 거를 좀 어떻게 자제하냐면요. 음, 이거는 좀 재테크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소비를 할 때, 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고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사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살 때 내가 옷을 살 때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이 그냥 이 디자인이랑 뭔가 저 옷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셔츠가 좀 입을 게 없는데 이게 필요해서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음. 좀 소비에 대한 것들이 좀 마인드셋이랑 연결이 되는 책은 그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좀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내용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주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통제권은 자신에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여자친구가 하는 행동, 관계로 많이 힘들다면, 여기에 대한 통제권도, 음, 좀 여자친구의 관계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음, 일단은 그, 뭐 여자친구의 행동을 내가 통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그냥 여자친구가 하는 행동이 싫어서 그냥 여자친구랑 그냥 헤어질 건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막 뭐 잠수를 탄다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해야 되는 행동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뭔가 뭐 한탄을 한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처한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 여자친구와의 관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연인 관계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항상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제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겠지만, 저는 뭐 이런 뭐 트러블이나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음, 어, 내가 이 과정을 좀 해결을 하면서 다음에 이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렇게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좀 성장 마인드셋으로 계속 저를 좀 이렇게 마인드를 계속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싸웠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정말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은 그냥 뭐 진짜 뭐 연인 사이에서는 헤어지는 게 답일 때도 있죠. 음. 이런 게 영원히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이어서 네, 후기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회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서 만약에 회원 가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QR코드 카메라 통해서 해주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들 잘 작성해 주시는 것처럼 5줄 이상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강의의 교환과 그다음에 관련돼서 부자와 부에 관해서 좀 더 고정관념을 없애고 좀 더 좀 부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책 목록들을 써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꼭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부자가 되시고 성장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